사과문 아닌 입장문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먼저 오늘 조간에서 어떻게 봤는지를 한번 볼게요. 한겨레 민심의 경고에도 윤 대통령 국정 방향은 옳다. 경향신문 국정 방향 옳다는 윤 대통령 그대로 간다. 이거 뭐 그 옛날 대선 캠페인 때 좋아 빠르게 가 이걸 연상시키는 제목 같기도 하고요. 중앙일보 윤 대통령 그러나 하지만 15번 그리고 4시간 뒤에 국민 뜻 못 살펴 죄송. 한국일보 윤 대통령 국민 체감 변화 부족 성찰 없는 반성문. 조선일보는 좀 일면 헤드라인에는 작게 썼더라고요. 윤 대통령 낮은 자세로 민심 경청 비공개 회의서 국민께 죄송. 동아일보 불통 협치 의료 해법 없는 윤 대통령 13분 입장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반성문이라고 표현했고요. 한국일보는 동아일보는 입장문이라고 했는데 한국일보 반성문 앞에 성찰 없는 반성문이라고 붙인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한국일보 일면 사진이 뭔가 조금 좀 애잔한 느낌이라 이 사진이 좀 괜찮은 사진 같은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지켜보는 상임입니다. 어제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에 입장 발표를 하는 국무회 모두 발언을 한 전통시장 내 과일 가게 상인이 시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뭔가 삶의 어떤 피곤함이 엿보이는 그런 이 카운터 앞에 화면에는 수출 드라이브 추진했지만 경기 옹기 확산 부족이겠죠. 그걸 바라보는 그 경기를 직접적으로 느낄 만한 이 상인의 고단한 어떤 표정이 어제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한국일보 일면 사진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어떤 걸 기대하셨나요? 많은 언론이나 또는 뭐 정치권에서도 반성문 혹은 사과문이 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죠. 반성문 혹은 사과문이 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작 나온 것은 성찰 없는 반성문 또는 그냥 입장문이었다. 입장문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여야 그리고 뭐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신문, 매체 뭐 일부 매체에서는 뭐 보수 진영 매체에서 돌아섰다가는 표현까지 유튜브에서는 쓰던데 모두 다 어제 13분 동안의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비판적으로 나온 건 바로 이거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반성문이나 사과문을 기대하고 원했는데 정작 나온 것은 그냥 입장문이더라. 입장문이더라. 이거겠죠. 이 간극에서 벌어지는 실망감. 그래서 나오는 여야 진영,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쏟아지는 비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패턴을 보면 앞에는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정책을 말해주고요. 뒤에는 그런데 뭔가 부족했습니다. 입니다. 먼저 주요 발언 영상으로 저희가 좀 몇 개만 봤는데요. 영상 보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그분들의 불안까지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반성문 혹은 사과문을 기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많이 못 미치는 기대에는 입장문 같은 것 아니었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지금 저희 댓글 좀 보여주세요. 저희 지금 한 2,000분 가까이 접속하고 계신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보면 변명문이다. 메로나 맛라면님 돌려서 국민 탓하는 변명문이다. 이금민님 반성 없는 연설문이다. 입장문 아니요. 국민들 이해 못하는 국민들이 멍청하다는 변명문이다. 능력 부족이었냐. 그다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방향이 잘못됐다. 억울하다는 거냐 등등의 변명문, 입장문, 연설문으로 지금
접속해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그 연설문에 제가 주요 문장의 끝부분만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서술어만. 볼게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했다 생각합니다.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습니다. 힘이 닿지 못했습니다.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배려가 미흡했습니다. 부족함이 많았다 생각합니다.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온전히 전달되는데 미흡했습니다.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자, 앞에 쭉 정책을 설명하고 잘 국정방향 옳았다고 말한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이런 거죠.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이거를 이렇게 약간 간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그냥 송구하다, 죄송하다라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농축하면 엑기스란 말 쓰면 안 되지만 농축액으로 만든다면 그런데 어제 보면 아무튼 but, 올도가 많이 쓰여져. 그러나 하지만 중앙일보가 다 세봤다고 합니다. 저희도 세봤는데 15번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15번. 그러니까 이겁니다. 어제 이 연설문을 구조화 시켜보면 이거죠. 물가 관리 총력,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주식시장 활성화, 탈원전 첨단 산업 육성, 사교육 카르텔 혁파를 위한 이게 올바른 방향이고 이렇게 잘 갔는데 but, al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세밀함이 부족했다, 배려가 미흡했다, 체감하기 모자라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보통 이 영어 시간에 but 구문 배우면 뒤가 힘이 실리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럴 거면 사과를 쓰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어제 연설문 13분의 서두와 후반부에 나온 이 두 문장이 저는 눈에 띕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방향은 올바랐다. 나의 방향은 올발랐다. 국정 방향은 옳다. 그러니까 뒤에도 또 나옵니다.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정 방향은 옳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정책 추진한 거 좋은 정책이다. 수없이 추진했다. 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에 처음 TV 생중계로 국민들과 마주하는 연설에서요. 국정 방향은 옳다. 최선을 다했다. 국정 방향 옳다. 좋은 정책 수없이 추진했다. 일방통행이라는 비판받은 국정 운영 방식, 또 태도 이런 거에 대한 변화를 말하기보다는 어떤 자신의 국정 방향, 정책 추진의 어떤 정당화를 하는데 초점을 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죠. 사과를 기대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은 사과였을까를 고민해봤습니다. 공개 사과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16년 7월에 우리나라에도 출간됐는데요. 미국 서던 오리건대 인문학부 교수, 언어학자라고 합니다. 에드윈 L. 바티스텔라 교수가 쓴 책인데 뭐 정치권에서 이런 책들 많이 읽고 도움을 받으면 좋겠죠. 이 바티스텔라 교수가 좋은 사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진실하지 않은 사과로 화를 돋우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과로 화를 돋우는 사람 누구라고 말을 제가 안 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책임 회피, 거짓말, 핑계, 부인 등 여러 행동으로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사과를 하려면 좀 간명하게 해야 되는데 책임 회피, 거짓말, 핑계, 부인 등 여러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사과는 뭐냐? 좋은 사과는 과정이다. 무슨 과정이냐? 무엇을 잘못했는지 밝히고 그 잘못에 대해서 미안함을 전달하고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지 전달해야 한다. 즉 자신의 잘못을 수용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 발언 체크리스트를 제가 좀 만들어봤어요. 자, 볼게요. 정치권과 언론이 기대하고 예상한 게 있죠. 뭐 전날 뉴스만 봐도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 형식으로 처음으로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사과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반성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최상병 사망 수사 외압 관련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이종섭 전 호주 대사 논란 있었나요? 언급 없었습니다. 대파 관련 논란 직접적으로 있었나요? 물가를 말하게 했는데 없었습니다. 황상무 수석 회칼 테러 농단 없었습니다. 아무튼 직접적인 사과 있었나요? 연설에서 없었죠. 4시간 뒤에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전해드릴게요. 야당과의 구체적 협력 의지 있었나요? 야당 언급도 안 됐습니다. 국회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쇄신 방안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이렇게 X자를 치는데 손이 떨리죠? 저도 모르게 몸이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뭐 어떤 걸 기반으로 정치권에서 예상했던 그리고 언론에서 예상했던 내용들 이런 게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던 그 예상된 것을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는데 있다 없다? 없었다. 자, 좋은 사과는 과정이고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데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렸나요? 비판적인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렸나요? 글쎄요. 자, 이 중에서 야당과의 구체적 협력 의지 이거 있지 않았나요?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히 더욱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라고 말했잖아요. 국회라고. 이거는 뒤에 나오죠. 국무위원들이 21대 국회 종료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법안 통과에 노력해라. 그냥 행정부가 입법부와 협력해서 법 통과시키는 거 노력해달라. 이 정도 수준이지. 지금 말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뭐 이른바 영수회담 또는 협치 없었죠. 작년 10월 31일에 국회 시정연설 보면요. 초당적 협력을 여기서 언급했어요. 초당적 협력. 왜 이번에는 언급을 못합니까? 이 정도를. 이런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초당적 협력 정도라도 표현을 했었어야죠.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가 부담스럽다면 초당적 협력. 본인이 썼던 표현이잖아요. 1년 전에. 6개월 전에. 지난해 10월이니까요. 동아일보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총선 민의와 정치 현실 제대로 읽고 있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목이 좀 눈에 띄는데요. 사실상 국민에 대한 불만으로 들릴만 했다. 왜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국민들 몰라주냐? 왜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왜 국민들이 몰라? 체감하기가 어렵네. 체감하는데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상 못 느끼는 국민에게 불만을 토로한 것 같다라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동아일보 이렇게 지적했고요. 경향신문 변화 의지 없는 윤 대통령 남은 3년도 국민과 싸울 건가? 라고 했고요. 아까 제가 체크리스트 했던 거 비슷하네요. 편중 독식 인사 이태원 오송 참사의 국가 책임 부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런종섭 이른바 이종섭 전 호주 대사죠. 그간 차고 넘친 실정은 모두 외면했다.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면했다라는 지금 지적을 받고 있죠. 그리고 형식을 지적했죠. TV로 생중계된 모두 발언 형식. 일방적으로 하고 싶을 만 하면서 민심과의 소통을 거부한 것과 다름없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과와 반성을 기대했는데 그냥 입장과 연설뿐이었다. 그 간극에서 오는 지금 비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